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말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물을 타시던지 불을 타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돈을 벌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장이다. 왜? 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을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반등, SK하이닉스의 반등에 속지 마라라고 했던 이유가 현재 이 하방 추세예요. 추세대를 사실은 돌파했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했고 계속 맞고 죽었기 때문에 이 반등에 속지 말아였던 거고, 특히나 이 5일평 때도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불을 탄다, 물을 탄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 추세,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62평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62평대를 올라타서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은 지금 완전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고, 지금 나와주는 이 반등점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던 단발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금 보다시피 2평,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 2평의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의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게 곧 추세 전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신규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리스크는 있다. 이거 분명하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신의 호재, 이제 삼성전자발 모멘텀, SK하이닉스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분명한 게 본인의 뭐였습니까? 실적이죠.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신의 기업의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건데, 오늘의 반등은 철저하게 어디서 따라오는 반등이었느냐? 바로 이제 뉴욕 증시죠. 나스닥이 반등을 해주면서, 특히나 이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반등을 해주면서 글로벌적인 이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사실 언제 끝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던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뭡니까?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AMD 이런 기업들의 급등이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뉴욕 증시 시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마이크론의 이런 기술적인 반등. 그래서 뉴욕 증시 시장에 이제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고 있다?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최근 AI 투자론에 의한 급락이 한번 나와주고, 여기에서의 이런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전형적인 전고점을 터치하면서 나와주고 있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보면 알겠지만 아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동일하게 월봉상 5일평대를 터치하는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기술적인 반등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에 반도체 기업들이 호재가 없었느냐? 호재가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호재가 있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어제 뭘 발표해버리느냐?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게 오늘 뉴스로 뜨긴 한데 이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발표했던 게 HBM 시장이 2030년까지 7배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상향해요. 이걸 보고서
야, 역시 HBM이 7배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엄청나게 올라가겠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HBM 시장입니다. 시장.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HBM의 시장과 매출은 달라요. 그래서 기존도 뭐라고 합니까? 시장 전망과 함께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도 올랐는데 시장이 7배 성장하지만 기존 매출 전망치가 2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7천억 달러로 약 600조 원 정도 크게 증가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느냐? HBM에 대한 시장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뭐도 증가합니까? 공급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공급량.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하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AI 투자 회의론으로서 하락했던 이유가 대규모 지출. HBM 시장이 성장하니까 이 대규모 고객들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된다. 건설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거다. 생산 능력 증강할 거다. 계속해서 자본을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투자 회의론이죠. 투자하는 게 맞냐.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HBM에 대한 시장은 7배가 증가하겠지만 현재처럼 뭐 하면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출 역시도 7배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7배를 더 파는데 가격이 지금 그대로 고정된다. 매출 7배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이크론도 투자를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증강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700조를 투자해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회의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삼전닉스가 빠진다라고 했죠. 시장에서는. 결국 4,700조를 투자하면서 메가 프로젝트에 뭐 한다? 생성 공정을 확대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가 늘어나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지금 뭐 하게 된다? 물량이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수요를 충당하기 시작하죠. 충족하기 시작하죠. 커버 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빠지는 거예요. 단가가 빠지니까 HBM 시장이 7배 증가해도 결국에 하나당 가격이 줄어들면은 이게 7배의 매출을 모두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투자 회의론이 나오는 거고 지금이란 투자 회의론 속에서 AI 이런 반등, 반도체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해서 이거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 마이크론이 반등을 하던 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던 말던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뭐한다? 투자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한다? 투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뭐한다? 투자한다. 앞으로 계속 돈을 쓴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 삼성전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SK하이닉스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4,700조 투자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던 게 결국 이 4,700조 투자에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제조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투자하겠다라는 이 부분도 들어가 있었어요. 4,700조 투자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로봇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어제 로봇에 대한 승부수 발표를 또 했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뭐가 가버립니까? 삼성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로봇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4,7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라는 삼성전자가 어디로 갈 건지 4,700조 투자 이후에 어디에 투자할 건지 또다시 모멘텀이 나오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이때 발표했던 로봇주가 뭐다?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매출에 의한 앞으로 매출에 의한 목표 가격을 크게 늘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는 매출이 2배가 증가해요. 2배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영업이익은요. 거의 8배가 증가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이제 2027년도
넘어가면은 매출이 50%도 증가 못해요. 2배에서 50%도 증가 못한 걸 확 줄어들죠. 그리고 28년도로 보면 어떻게 된다? 앞자리조차 못 박혀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매출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결국에 HBM은 더 많이 판매하겠죠. 단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성장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안 변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700조 투자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도 삼성전자의 투자에 주목하는 게 뭐다? 얘네 투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재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보면은 EPS 곱하기 PER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연도에 EPS가 뭐예요? 그 회사가 한 주당 얼마를 버는지죠. 즉 돈을 버는 능력이에요. PER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즉 시장이 그 능력으로 인해 몇 배 값을 쳐주는지예요. EPS 곱하기 PER이 통상 증권가에서 사용하는 목표 가격 계산기입니다. 대략적으로 27만원 정도가 목표 가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확 는 거예요. 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증가하니까 시장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걸 뻔히 아니까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매출이 늘어난다고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 회사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은 증가할 거다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 PER이 변해요. 시장이 그 회사의 능력, 매출을 벌어들인 능력으로 몇 배 값을 쳐주느냐가 줄어들어요. 왜? 공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 값을 예전만큼 쳐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가이던스를 통해서 27년, 28년도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로 인한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미래 성장성은 점차 둔화가 될 거다.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목표 가격, PER, EPS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보다 상승보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4,700조가 넘어가는 투자금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가 AI 반도체 투자는 자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게 뭡니까? 소부장이 움직일 거니까 뭐 한다? 레버리지 사라는 거예요. 코스닥 레버리지.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계속 얘기하다 빠졌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60% 나락가는 거도 2년, 3년 들고 가면서 저는 레버리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제 방송에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확실할 때만 얘기하고요. 적어도 2배, 3배 이상 수익 볼 수 있을 때만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레버리지를 딱 언급했던 게 언제냐? 똑같아요. 2022년도 10월 4일.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도 보면요. 진짜 큰 돈 될 거다. 그 다음에 언제? 보다시피 1억을 만드는 가장 빠른 투자법 5월 19일. 레버리지. 이때가 왜 언제냐고 하면은 제가 늘 레버리지의 바닥을 보는 게 7,500원 정도를 봐요. 그래서 2022년도 10월 달이라고 하면요. 이때쯤이죠. 이때쯤. 2022년도 10월과 2025년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옛날에 MTN 전문가로 활동할 때 이때죠. 이때 10월. 그리고 5월이면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7,500원. 사실은 이번에도 7,500원을 저점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두라는 건 맞아요. 심지어 이때 7,500원 아래로 무너졌을 때는 뭐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는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무너졌어요. 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런 거 하면서 갑자기 확 무너졌고요. 지금 시장은 무너져봐야 사실은 원래 정상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빠져봐야 7,500원에서 저점을 만들 거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자리는 사실 빠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 글로벌적으로 급격한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니면 금리 인상,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흔들렸어요. 관세 전쟁을 했어요.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냥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자꾸 삼전닉스에 몰빵하기 위해서 코스닥을 다 던집니다. 외국인만 받아들고 있고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코스닥 레버리지 지금 빠져서 여러분들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최소 지금 자리 대비해선 3배는 갑니다. 진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어차피 수익 보고 나올 걸 왜 무서워하시냐?
전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못해도 계속해서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신고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승부 보고자 하시는 분들 레버리지 모아가세요. 그리고 레버리지 모아가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단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레버리지 빠지면 어때요? 오늘도 보면은 7월 22일 대주산업 수익 실현했고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0개 종목 매매해서 시장 무너지면서 5개 종목 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84개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누적 수익률 237.97%로 단타 진행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나에 링크 남길 거니까 밴드방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도 제가 맨날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레버리지 잘 모아가라고 제가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밴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